새벽 5시 당신은 지옥 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리지만 발걸음은 비장합니다. 이미 백화점 앞에는 당신과 똑같은 표정을 한 사람들이 긴 뱀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눈은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보급품을 기다리는 피난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고작 설탕과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바로 요즘 유행한다는 두바이 쫀득 쿠키 때문이죠. 1시간의 기다림 끝에 손바닥만 한 쿠키를 손에 넣었을 때 당신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립니다. 드디어 겟 오플런 성공. 그런데 집에 돌아와 한 입 베어 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 이게 진짜 1시간을 바칠 맛인가? 당신은 쿠키를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저지른 가장 정교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유독 유행에 미친 듯이 반응하고 기어이 오플런을 뛰게 만드는 뇌과학적 알고리즘을 해부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식의 진심이라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미식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족 사회에서 남들이 다 먹는 빨간 열매를 나 혼자 먹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건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정보에서 소외됐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아는 꿀통을 나만 모른다는 건 곧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신호로 뇌에 입력됩니다. 현대 사회로 돌아와 볼까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못 먹는다고 당신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여전히 그 상황을 죽음의 위기로 인식합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경험을 나만 못했다는 그 느낌, 뇌과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배제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오플런 대기줄에 서 있는 진짜 이유는 쿠키가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무리에 소속되지 못할까봐 떨고 있는 당신의 겁쟁이 뇌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안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맛을 탐닉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구매하는 행위. 그것이 오플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 이 현상이 기형적으로 폭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거대한 단톡방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울 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SNS로 전 국민의 거울 뉴런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상태입니다.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이거 안 먹어봤으면 간첩이라는 뉘앙스의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전두엽의 이성적인 판단 기능은 마비되고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야, 너만 뒤처지고 있어. 빨리 가서 줄 서. 이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1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쿠키를 먹는 상상만으로 도파민 샤워를 즐깁니다. 하지만 막상 쿠키를 입에 넣는 순간 도파민 수치는 급격히 추락하죠. 이것을 예측 오차라고 합니다. 기대만큼의 쾌락이 없으니 허무함이 밀려오고 뇌는 즉시 다음 유행 아이템을 찾아 나섭니다. 탕후루에서 요아정으로, 두바이 초콜릿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로.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할 때 당신의 뇌는 실제로 물리적인 구타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한국인은 유난스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촘촘하게 연결된 사회 속에서 매일매일 뇌가 얻어맞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줏대 없이 휩쓸리는 인간인가 하며 자책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그 예민한 촉각은 사실 당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했던 한반도에서 옆집이 씨를 뿌릴 때 같이 뿌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눈치라고 불리는 그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지능은 비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의 리듬을 맞춰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진화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유행에 민감한 것은 당신의 뇌가 그만큼 사회적 신호를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서 탈인 거죠. 당신의 뇌는 그저 당신을 무리해서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고립되어 위험해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유행이라는 경보를 울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플런 줄에 서 있었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남들과 연결되고 싶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를 가졌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도파민과 편도체의 노예로 살 순 없겠죠. 이제 그만 그 지긋지긋한 줄에서 이탈해봅시다. 의지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아주 조금만 비틀면 됩니다. 첫째, 기회비용을 시급으로 환산하십시오. 오플런을 하러 가기 전 딱 1분만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이동시간 1시간, 대기시간 2시간, 왕복 교통비, 당신의 시급이 2만 원이라면 그 쿠키 한 상자의 실제 가격은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뇌는 추상적인 고통은 무시하지만 구체적인 숫자의 손실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쿠키가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전두엽이 즉시 돌아와서 당신의 지갑을 닫게 만들 겁니다. 둘째, 취향 선언이라는 라벨을 붙이십시오.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하면 불안하다고요? 그럴 땐 수동적으로 못 샀어라고 말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십시오. 뇌과학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은 불안감을 낮추는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유행을 못 따라가는 도태된 나가 아니라 확고한 취향을 가진 주체적인 나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차단하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SNS 팔로우를 디톡스 하십시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의 욕망이 됩니다. 매일 맛집, 핫플, 오플런을 전시하는 계정들을 지금 당장 3개만 언팔로우 하십시오. 눈에서 멀어지면 뇌에서도 멀어집니다. 시각적 자극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거짓 식욕과 가짜 유행의 압박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유행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를 타는 건 즐겁지만 파도에 휩쓸려 익사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줄에 서서 당신의 귀한 시간을 태우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허브였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남들의 시선보다 당신의 만족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